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출문제는요. 2025 학년도 고3 5월 학력평가에 나온 작품인데요. 시는 되게 익숙한데 작품은 여러분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요. 뭔가 알듯 좀 어려운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그 골목 잃어버리고. 자, 이미 제목에 뭐가 나왔어요? 상실감, 잃어버렸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화자에게 그 골목은 어떤 골목일까? 그리고 화자가 그 골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건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보기의 정보입니다. 34번 보기가 아주 친절하게 나왔었는데 한번 나와 이 작품이 나로 나왔거든요. 이 작품과 관련된 부분만 좀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상실의 경험에 대응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상실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이러한 상실의 경험이 화자의 행동이나 사유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를 잃어버리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달라진 상황을 계기로, 자, 이 계기가 중요해요. 이 계기로 어떻게 바뀌었냐?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고민한다. 이게 뭡니까? 성찰적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복이라는 걸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야지 혹은 나중에 읽어야지 안 돼요. 복이를 반드시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안에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 혹은 화자의 어떤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그냥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 여기에 맞춰서 감상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은 화자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 그런 공간이 있어.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상실했죠. 그로 인해서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본다라는 이 큰 구조 속에서 작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안 잃어. 자, 계속 가볼게요. 시가 길어요. 그들은 떠났다. 이미 여기서 뭔가 잃어버리는 경험으로 시작하죠. 자, 무너져 내린 판잣집들, 흩어진 유리조각, 검은 재를 밟으며 돌아오는 나에게. 자, 그러면 일단은 나는 화자고요. 그들은 나와 다른 존재들이야. 근데 내가요, 지금 그들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요, 어디를 갔다가 왔냐면 판잣집,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는 곳, 그리고 뭔가 불타고 남은 검은 재가 있는 곳, 그런 곳을 지나서 밟으면서 돌아오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이 이러한 어디에 살았을 거다. 그렇지, 판잣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일 거야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돌아오는 나에게 참새 한 마리 그들이 떠났다는 전언을 전하려는 듯,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요, 야 그들 떠났어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전선 위에 남아있다가 이내 날아간다. 저 새, 제 날개의 가벼움으로 날아가듯이 새를 보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요게 중요하겠네요. 나 이제 어떤 가벼움으로 살아야 하나? 물음이죠. 자,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던져요. 이 물음은 어떤 물음이에요?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삶의 태도나 방향이나 어떤 자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물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 여러분, 나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여기에 담겨 있는 건 막막함의 정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연구분이 없는 작품입니다. 고향처럼 지나던 그 골목 잃어버리고. 야, 봐. 여기서요. 고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고향처럼 느끼면서 지났던 골목이고요. 이게 제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처럼 느꼈던 내가 그들이 살았던 어떤 판잣집을 지나오면서 이들은 떠나버렸어. 그치? 근데 그 판잣집을 지나면서 나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 이곳이요, 내가 마치 내 고향인 것처럼 느꼈거든. 근데 내 고향은 아니야.
자, 창 너머 백열등 불빛에 젖어보던 저녁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요 그들을 바라봤는데 잃어버렸어 다. 왜냐? 이들은 떠났거든.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 자, 이거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 부분. 나 이제 어떤 가벼움으로 살아야 하나. 마찬가지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 뭐예요?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의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 말했던 나는, 여러분 이제 상황 파악됐죠? 자, 나는요 그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들은 가난했어요. 판잣집에 살고요. 그조차도 지금 뭔가 다들 깨진 유리 조각만 남긴 채 떠난 상태거든요. 근데 나는요, 새 아파트에 그들에 비해서는 나름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그런 내가요, 그들의 판잣집을 보면서 때 묻은 벽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정겹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누가요? 내가요. 나는 침대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살면서 그들의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렸어요. 이 나의 모습 알겠어요? 나는 침대에 살았어. 근데 그들의 낮은 잠자리, 그런 것들을 그냥 관심 있게 보면서 기웃댔던 내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들이 지금 떠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잃어버린 거야.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나요? 나의 오만함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작품 속에는 오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가진 자가 자기의 몸은 편해, 나는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새 아파트에 살면서 저기 저 밑에 낮은 집을 바라봐요. 저기 저 밑에 판잣집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렇지. 삶의 냄새가 나네. 인간들의 따뜻한 정이 묻어 있을 것만 같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정말 삶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 참 정겨워. 라고 감히 말했던. 내가 가난을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가난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렸던 그런 그런 화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화자로 그려져요. 오만함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반성과 누군가의 비참함을 필요로 했던 그리움을 여러분 영탄법 보이죠?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애틋함을 나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좀 쉽지만은 않아 이해하는 게.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반성이래. 내가 어떤 반성을 할 때요. 누군가의 가난을 언급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본 거야. 그래,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 나 너무 좀 배부른 소리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또는 누군가의 비참함을 필요로 했던 그리움. 내가 어떤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나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면서 느꼈던 어떤 그리움. 뭐 이런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그런 애틋한 감정, 그것들을 내가 다 같이 잃어버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을 느낀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어떤 상황? 그들은 떠났어. 그들은 떠났다. 달개 울음소리를 대불고 달개 울음소리를 데리고 함께 떠났다라는 의미는요. 뭐 맥락적으로 짐작해 보자면 새벽 일찍 꺾기호 하는 이런 소리와 함께 떠났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푸른 이불과도 같이 누추한 지붕을 가려주던 호박 덩굴마저 거두어내리고 총총히 사라졌다. 누가요? 그들이. 내 마음의 덩굴 손이여. 이거 말을 건네는 형식이네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대상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또 어떤 누추함의 뿌리를 내리려느냐? 너 또 누구의 가난을 푸르게 덮으려느냐? 여기선 뭐가 느껴집니까? 그렇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나와는 다른 힘겨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감히 정겹다고 말하고 감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한다고 말했어. 그런 삶을 살았어. 근데 이제 그들이 없는 상황이야. 상실됐어. 그럼 나 이제 어디에 기대서 또 반성하고 어디에 기대서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무엇을 그리워해야 되지?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운 모습, 떳떳한 모습은 아니라는 반성이 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 이제 또 어떤 가난, 어떤 누추함을 찾아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 너 또 누군가의 가난을 찾아가지고 그 가난을 덮으려고 해? 이 일종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말인 거죠, 이게. 허공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굴강성의 영혼이여. 쉽지만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오만한 그런 건방진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안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어떤 기준이 됐던 그들, 가난하게 생활했던 그들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그 판잣집이 다 허물어지고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삶을 그렇게 살아왔네? 인식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보기박스를 정리를 해볼게요.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 판잣집에 살던 그들이 되겠죠. 존재를 잃어버리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그 공간이 지금은 다 없어진 상황이야. 달라진 상황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자신이 그들을 놓고 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기가 주제를 아주 잘 집약적으로 말해준 작품이었죠. 여러분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의 우월감을 은근히 느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짠! 쌤서이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결코 만만치는 않은 작품이지만 충분히 보기의 감상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이해해 나갈 수 있다는 거 또 한 번 연습을 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쌤서이TV는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수능 국어 1등급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